네, 수요일 단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칼 같은 전략 세워드릴게요. 바로 다냐 선생과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오프닝에서도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시장이 꺾이지 않으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선생님 늘 말씀해 주시죠. 실적 좋은 종목 장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전략을 세워볼 텐데 그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잠깐 나눠볼게요. 사실 상승 모멘텀이 없는 건 맞지만 유동성 장세가 또 펼쳐지고는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시장의 하락 요인 어떤 게 있다고 좀 보고 계신가요? 가장 큰 부분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트리거가 됐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모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질 수 있는 거는 경기 부양책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되면은 시장의 실망 매물이 증가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수 조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부분이 이제 지수의 하락 조정의 원동력이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 못지않게 나오는 것이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했던 지난 12월 9일 이후로 해서 원화가 강세 기조에서 이제 약세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단 매도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유럽,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강한 봉쇄를 보인다라는 것, 이런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특히 어제 오늘 이제 시장의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 거액의 매수 매도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연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보수적인 전략 아니면 지금 보유했던 물량들 매도하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그러한 요인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준비된 화면 원달러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지난주로 보면 12월 9일 원달러 환율은 이제 1,080원을 바닥권을 만들면서 지수가 워낙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12월 10일 이후로 지금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매도했습니다. 12월 9일까지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는데 12월 10일 옵션 만기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지금 환율 부분이 이처럼 강세 기조를 지금 워낙 약세로 전환되면서 1,100원 수준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12월 고점입니다. 12월 고점을 보면 궁극적으로 1,097원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규모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일단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준비된 자료 시카고 옵션 거래소 지수를 보면 의미 있는 부분이 지난 12월 21일 날 나왔어요. 이날 하루 움직였던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는 것이 하루 장중 45.85% 급등락을 보였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 어제 시점부터 머리 위에 꼬리를 길게 남았던 2포인트대를 치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온다면 지수는 조금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 대신에 어제 양봉 종가 부분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음봉 모습이 나오면 결국에 시장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마감 무렵에서 결국에 어제 시초가 부분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공포지수, 변동성지수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요인들도 이제 다소 소진되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요걸 봤을 때 결국에는 시장의 변동성 요인은 상존에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단칼에서 말씀드렸던 고버스 차트를 한번 준비된 거 보여주세요. 고버스 차트를 보면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고버스도 낙폭화되고 행보했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 12월 14일 날 장중 저가를 만들면서 어제까지 6일 연속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고버스 기준으로 양봉이 나오면
고버스 기준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 반등 나와서 2,920원을 지지받으면 3,000원 돌파. 3,000원 돌파했을 때는 3,250원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시점에서 이제 2,920원을 지지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고버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4일 장중 저가죠. 2,815원을 고버스가 깨고 내려간다면 지수는 2,800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우려 요인들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유동성의 힘 지수 매매가 아니라 종목 매매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명심하고 또 명심해 봐야겠네요. 희망의 메시지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 2,800을 넘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또 어디에 좀 기대를 해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악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경기 부양책이 기대 미흡해서 흔들리니까 바이든 당선자 쪽에서는 추가 부양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추가 부양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감들을 좀 더 불식시키는 요인,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지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 이 부분 역시도 단기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021년 기업 실적들을 굉장히 호전되고 있다라는 것, 예상이 경기 성장률이라든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해보다 더 높게 잡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그러면 지금 HTS상의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실 쉬울 겁니다. 자, 어제도 이제 그 하루 종일 공개 방송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우 지수를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다우 지수가 이렇게 밑에 꼬리를 길게 만든 양봉을 만들었다. 저가 매수는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이 고가권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수가 설사 하락하더라도 이 가격, 꼬리 부분을 메꿔주는 요인까지는 참아보자.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시장은 이제 딱 악습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나스닥을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힘이 좋다. 왜냐하면 다우는 밑에 꼬리를 길게 만든 양봉을 만들었지만 나스닥은 개파락해서 몸통이 긴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우보다 나스닥이 주가의 상승은 클 수 있고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악재는 있지만 단기 바닥 확인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한번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을 한번 볼까요? 다른 것들 차치하고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굉장히 조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지만 결국에 고객 예탁금을 본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60조 원을 지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저가 매수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아울러서 마켓머니 펀드를 보면은 지금 2조 3천억이 감소됐지만 아직까지도 15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해소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신용융자가 이제 지수가 흔들리면서 감소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매기를 동력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요인이지만 아직까지 유동성은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 한마디가 참 머리에 꽂히는데요. 방금 PPT가 나와서 질문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또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이 1월 20일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임 대통령이 오는데 과연 지수를 크게 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을 때 이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 뭐냐면 경기 부양 금액이 크든 작든
시장의 유동성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1월 달에 가장 큰 이슈가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두 개 있죠. 하나는 2021 CES 박람회 온라인이지만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JP 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CE에서 나오는 부분이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의 가전 스마트폰이 될 수 있고 자율주행차까지도 인공지능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면 IoT 섹터들은 여전히 시장의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금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지만 요거 개별 이슈들을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실 게 고버스 누가 사는지 보셔라.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보면 고버스 기준으로 했을 때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관들 매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지수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제한적이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니엘쌤 지난주에 산타 랠리는 없을 것이다. 산타가 자가격리 2주를 해야 하니까 1월 초에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다니엘쌤이 저희에게 좀 산타가 되어주세요. 우리 시장 매매할 만한 전략들 좀 챙겨주시죠.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고요. 지금 바이오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다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저는 고배당주들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배당 배당 성향률이 지금 높은 것들이 이제 기사에 발표됐는데 먼저 볼 게 뭐냐면 현대중공업 지주예요. 자, 예상 배당률이 이제 7.82%인데 이런 것들은 28일까지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밀려서 현대중공업 지주 29만 2천 원 수준이면 마음 놓고 한번 매수해보자. 배당 수익률이 클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쌍용 양해를 보면 이거는 이제 펀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고배당 성향을 가잖아요. 그리고 건설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건설 업종들이 다 동일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 쌍용 양해 역시도 배당 기대 수익률이 7.76%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6,800원도 괜찮고 더 깬다면 6,600원 여기서 하면 배당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본다면 하나금융지주거든요. 이거는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있어요. 지분 투자했죠. 그러면 지금 하나금융지주도 대략적으로 6.39%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는데 지금 충당금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은행 업종들이 다소 주춤할 수 있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기업 공개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 바닥권은 34,000원 부근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밀린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고배당 성향주들은 이런 것도 한번 저가 매수해보자. 단 고배당주들을 투자할 때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 아닙니다. 배당락으로 해서 주가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고가까지 들고 간다. 단기가 아니라 한 2, 3개월 중기적인 관점을 투자하신다면 이런 것들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어제 이 앞코너 희노애락을 통해서 고배당주 이야기를 하고 물음표를 남겨뒀었는데 다니엘쌤이 오늘 해답을 찾아주셨네요. 혹시나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략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쌤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다니엘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